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오늘은 함의와 동등의 추론 규칙을 설명드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나면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룬 거예요. 다만 그 교재를 읽긴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명제를 유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긴 해야 돼요.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여기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그 교재에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읽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원래는 그 교재 내용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자연수 게임을 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계획은 뭐냐면 다음 주에는 자연수 게임의 한국어 번역에 집중하고 어, 시간이 나면 다음 주부터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3장을 함께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거는 다다음 주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교재 3장의 핵심 내용 중 두 가지인 함의와 동등의 추론 규칙을 설명드릴 거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 공부하시면 아마 3장 연습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설명한 내용만으로 그 연습 문제를 푸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해설 강의를 또 다음 주에도 촬영할게요. 녹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수 게임의 한국어 번역이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하고 함의부터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함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내용적 함의라는 말을 써요. 내용적 함의는 material implication 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material conditional 이라는 용어는 내용적 조건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리적 조건문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logical conditional 이라고 합니다. 이 함의 기호는 우리가 이미 봤던 함수 유형을 만들어주는 화살표 기호와 똑같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함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명제인 어떤 함수 유형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교재 2장에서 이미 봤던 함수 유형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그 기호 앞에 있는 유형과 뒤에 있는 유형이 모두 명제인 경우에는 이 기호를 함의라고 읽거나 아니면 무엇이면이라고 읽어요. 편집기 단축키는 저도 몰랐는데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그 역 비금표를 쓴 다음에 to를 쓰거나 r를 쓰거나 inf를 쓰시면 됩니다. 뜻을 보시면 두 명제 PQ가 주어져 있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는 P이면 Q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조건문 PQ는 P이면 Q이다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추론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직접 예를 보여드려야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P에서 Q가 도출되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고 제거 규칙은 P와 P이면 Q이다에서 Q가 도출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이것을 긍정 논법, 모더스 포넨스라고도 하는데 저 이름은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건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각각의 그 규칙이 린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보여드려야겠죠.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둠 이맥스 텍스트 편집기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정리 핵심어를 이용해서 어떤 제가 얘를 들고자 하는 명제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int로 ex라고 쓸게요. 그리고 pq는 명제이고 우리가 여기서 증명하고 싶은 건 p이면 q이다 이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좀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예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서 약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떤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P와 Q라는 명제를 구체적인 명제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볼까 지금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PQ를 구체적인 명제로 쓸까 말까 생각했는데 다른 예가 하나 떠올라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어떤 증명을 가정할 거예요. 어떤 증명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건데 그 증명이 뭐냐면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제를 하나 더 도입할게요. R라는 명제를 하나 도입해 보겠습니다. P이고 R이면 Q이고 R이다 라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볼까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우선 첫째로 괄호가 어디에 쳐져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 AND가 더 높습니다. 논리곱이라고도 얘기하는 저 연원의 우선순위가 조건문의 우선순위보다 높아요. 함의의 우선순위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괄호가 어디에 쳐져 있다고 봐야 하냐면 PR 사이, 그러니까 PR 그리고 QR 주위에 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괄호를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쓸 거고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P명 Q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입니다. 물론 PQR라는 명제도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명제는 P이고 R이면 Q이고 R이다 입니다. 그럼 자 이제 이 명제를 함수 유형의 관점에서 봐주세요. 이 조건문을 함수 유형의 관점에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이 P이고 R이다라는 명제에서 공역이 다시 얘기할게요. 정의역이 P이고 R이다라는 명제이며 공역이 Q이고 R이다라는 명제인 함수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함수 추상화를 해야 하고 함수 추상화를 하려면 fun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먼저 쓰셔야 돼요. fun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함수의 그 람다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익명 함수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핵심어라고 보시면 돼요. 구문상으로는 첫 번째에 오는 핵심어. 그런 식별자이고 그러면 fun을 쓴 다음에 뭘 써야 할까요? 어떤 정의역 원소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H라는 이름은 이미 쓰였으니까 그리고 H는 hypothesis의 첫 글자인 H를 가리킨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PR. 왜냐하면 P와 R가 3이라는 가정이니까. 자, 이런 게 있고 이번엔 두 줄짜리 화살표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 밑줄을 한번 쳐봤어요. 아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정보 창을 오른쪽에 놓을게요. 그리고 잠시 이렇게 줄을 자동으로 바꾸게 설정했습니다. 오른쪽 정보창을 보시면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명제가 P면
P이면 R이다가 아니라 Q이고 R이다라는 명제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의역 원소인 HPR가 지금 P면 P이고 R이다라는 연원의 증명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가정된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추상화를 하면서 우리는 조건문의 가정이 참이라고 조건문의 가정이 참이라는 전제를 내 겁니다. 그게 함수 추상화에서 정의역 원소의 이름을 지정할 때 그것이 조건문의 증명을 작성하는 일에서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약간 복잡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조건문을 증명할 때 함수 추상화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조건문의 가정이 참이라는 전제를 까는 역할, 그런 전제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P이고 R에다가 참이라는 이 가정을 맥락 안에서 얻은 거죠. 그렇고, 그래서 HPR라는 명제의 증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Q이고 R이다잖아요. 이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저 연원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먼저 써야 하는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연원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 연원의 도입 규칙을 써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근데 연원의 도입 규칙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게 Q이고 R이다이면 Q가 참이란 걸 보여줘야 하고 그 다음에 R가 참이란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두 가지 증명을 이용해서 Q이고 R이다라는 연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해야 하는 게 AND의 도입 규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AND 점 인트로라고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증명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Q라는 명제의 증명이고 두 번째는 R라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자, 이제 목표가 두 가지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Q를 증명해야 하는데 Q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때 조건문의 제거 규칙이 쓰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맥락을 보시면 H라는 증명이 있죠. 이 증명이 입증하는 바는 오른쪽에 나온 바와 같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H는 조건문 증명이고 그것이 증명하는 바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에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H가 함수이고 이 함수의 유형이 P 화살표 Q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이것의 정의역이 H의 정의역이 P이고 공역이 Q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요. H에 P의 원소를 하나 집어넣으면 Q에 속하는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명제 증명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P의 증명을 H에 집어넣으면 H는 Q의 증명을 산출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H는 뭐의 증명이기도 하죠? 조건문의 증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가 참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P가 참이에요. 그리고 P이면 Q이다도 참이에요. 그럼 Q는 참일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P이면 Q이다라는 말 자체가 P가 참이면 Q도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P가 실제로 참이에요. 그럼 Q도 참이어야겠죠. 그게 조건문의 제거 규칙입니다. 그걸 사용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Q의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Q의 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H라는 조건문 증명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H를 사용하고 싶다는 건 뭔 뜻이냐면 H에 그 정의역 원소, 즉 P의 증명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H에 P의 증명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P의 증명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걸 어디에서 만드냐? HPR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HPR가 증명하는 바는 P와 R라는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P는 참이죠. 연원에서
그 연원을 이루는 각 두 명제 중 어느 한 명제의 증명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건 연원의 제거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우선 HPR에서 잠시만요. 제거 규칙을 이용해야 하니까 HPR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원소를 뽑아내야 하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써볼게요. HPR. 그리고 제가 약간 제거 규칙의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irst가 아니라 left겠죠, 아마? 네. 그렇고, 그 명제 증명을 하실 때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무엇의 증명이지만 알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전체 맥락에서는 and intro라는 저 함수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인수가 and left HPR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땐 뭘 하면 좋냐면 일단 다음 줄에 and intro 이하의 내용을 적고 다음에 have를 좀 쓰시면 좋아요. have는 어떤 식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식이 명제의 증명이에요. 보통 have는 명제의 증명에 어떤 이름을 붙여줄 때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면 have 말고 let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명제와 관련된 어떤 이름을 선언할 때는 have를 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let 핵심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have를 쓴 다음에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hp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잠시 아랫부분은 주석 처리라 할게요. 왜냐하면 저게 성가시니까. 하고 P의 증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and left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and left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HPR라는 연원의 증명이 있잖아요. 이 연원의 증명을 바탕으로 연원의 첫 번째 구성 명제인 P의 증명을 뽑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 left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HPR을 쓰면 P의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그것을 HP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 맥락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증명 목표는 Q이고 R이다잖아요. 이제 Q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H와 HP라는 두 명제 증명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써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괄호 안의 증명 목표는 보신 바와 같이 Q라고 나와 있죠. Q의 증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조건문의 제거 규칙을 사용할 겁니다. P이면 Q이다. 그리고 P이다. P가 참이면 Q도 참인 거예요. 그게 H가 증명하는 바고 HP에 의해 P는 참입니다. 그럼 Q도 참일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쓰냐? H를 함수로 봐주시면 돼요. H의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를 H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이걸 다 다르게 표현하면 함수 H를 HP라는 항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쓰느냐면 HP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HP는 뭐의 원소냐면 이거는 Q의 원소입니다. HP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HP라는 건 마치 fx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함수 값입니다. h가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hp가 입력 값이고 HHP 전체가 출력 값인 거예요. 저게 함수 값입니다. h의 함수 값이에요. 근데 그 함수 값이 속하는 유형은 q인 거고요. 즉 q를 증명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유형 주석은 제가 삭제할게요. 자 다음 R를 증명해야 하는데 R는 HPR라는 저 증명을 이용해서 R의 증명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HPR가 증명하는 바는 두 명제 PR가 모두 참이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은 뭐냐? AND right HPR입니다. 왜냐하면 R라는 명제는 연원의 오른쪽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동시에 설명했는데 이겁니다. 도입 규칙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조건문의 증명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 조건문 자체가 함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유형의 원소를 만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함수 유형의 원소를 만드는 것은 그 함수 유형의 정의역과 공역을 각각 자신의 정의역과 공역으로 갖는 함수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함수 만들었죠. 함수 추상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함수 추상화를 할 때 우리는 fun 말고 람다라는 그리스 문자를 써도 되는 거 예전에 2장에서 다뤘었어요.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두 줄 화살표 말고 쉼표 같은 걸 써도 될 건데 린3 버전에서는 그걸 허용했던 거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화살표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게 람다 함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설명 다 한 거 같네요. 함수 추상화로 조건문을 증명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조건문이 나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함수 추상화를 해야 합니다. 함수 추상화는 뭐로 시작하죠? fun이라고 하는 10별자로 시작합니다. 그걸 쓴 다음에 정의역 원소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두 줄 화살표나 아니면 유니코드 화살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어떻게 써줬냐면 maps2 라고 쓰는데 또 자 가물가물하네요. 이믹스랑 VS 코드랑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텍스트에서 유니코드 기호를 입력하는 단축키가 살짝 다를 때가 있는 거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키우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maps2라고 하니까 뭐 네, 제가 원하는 저 유니코드 기호가 나오긴 하네요. 이거 나오고 맵이라고만 하면 나오나? 근데 VS 코드에서는 맵이라고만 써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리고 지금 제 화면이 제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크로마키 설정이 약간 뭐 괜찮긴 한데 약간 하얀 점들이 보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용을 설명 중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하얀 점들이 제 얼굴 주변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알레르기 약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뭔가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고. 하여튼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번엔 좀 더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3단 논법 아시나요? 그 희한하게 제가 트위치나 치지직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치지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위치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A이면 아니다. A와 B가 같다. 그리고 B와 A가 같다. 따라서 C는 아니다. A는 C와 같다. 즉 무슨 뜻이냐면 A는 B와 같다. B는 C와 같다. 결론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 그냥 붙임표 뺄게요. 이게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3단 논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3단 논법이 아니냐면 등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식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3단 논법 자체는 저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3단 논법이니까 어떤 A, B, C 같은 항이 3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등식이 있냐 없냐 이걸 좀 봐주셔야 합니다. 이건요, 등식의 추이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추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transitivity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것도 그 등식 왼쪽, 오른쪽에 있는 식을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을 두 개 가지니까 이항 관계라고 부르는데, 그걸 좀 더 일반화해서 R라는 관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R라는 관계가 A와 B를 연관 짓고 B와 C를 연관 지을 때 A와 C도 연관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즉 R를 그냥 등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R는 추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이성이 있는 거예요. transitive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3단 논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3단 논법이 아니에요. 이건 추이성입니다. 예. 그럼 3단 논법이 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마 영어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syllogism. 예, 이거 맞고 한번 볼게요. 3개의 명제가 필요하니까 PQR을 써주고 그 다음에 프롭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선 세 명제를 인수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명제의 측면에서는, 명제 논리의 측면에서는 이 세 명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셈입니다. 그렇고 HPQ라는 증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것은 P이면 Q다를 증명하고 HQR는 Q이면 R이다 라는 조건문을 증명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이게 3단 문법이에요. 왜 3단 문법인지 한번 좀 위에서 주석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복사해 볼까요? 따라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P면 R이다. 잠시만요. R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이게 3단 문법이에요.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철학과에서는 3단 문법을 좀 더 다양한 종류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부르는 더 구체적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 3단 문법을 가리키는 더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여기선 그냥 이거 3단 문법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 정도로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P면 Q이다.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 이거 자체는 좀 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 이거 적어볼까요?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 차불휘는 늦게 잔다. 다음, 차불휘가 늦게 자면 차불휘는 피곤해진다. 따라서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 차불휘는 피곤해진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맞죠? 차불휘가 늦게 일어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문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그 조건문의 가정이 참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참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결론이 나오는지 아닌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차불휘가 늦게 일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문의 제거 규칙 때문에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 차불휘는 늦게 잔다. 근데 차불휘가 늦게 일어났어요. 따라서 차불휘는 늦게 잡니다.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불휘는 늦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의 제거 규칙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차불휘가 늦게 자면 차불휘는 피곤해진다. 근데 차불휘가 늦게 잔대요. 그럼 차불휘는 피곤해지겠죠. 따라서 차불휘는 피곤해집니다. 즉 가정이 참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실제로 참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조건문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조건문의 제거 규칙이 2번이나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건문을 증명해야 할 땐 뭐부터 해야 한다고요? 함수 추상화부터 해야 합니다. 함수 추상화 그거부터 해야 되고 펀을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가정해야 하는 명제 증명의 이름을 선언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하려고 하는 명제 증명의 이름은 HP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증명하는 바가 P니까. 그리고 두 줄 화살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게 뭐냐면 R라는 명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는 R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HQR라는 증명이 있죠. 이것이 증명하는 바는 Q이면 R이다 라는 조건문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 Q의 증명이 주어져 있으면 R의 증명은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다 라는 조건문도 참이니까 거기에서부터 R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Q의 증명이 필요하죠. Q의 증명은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냐? HPQ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P의 증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럼 Q의 증명을 HPQ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HP가 주어져 있죠. 이것은 P를 증명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쓰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have 명령어를 좀 써볼게요. 우리는 Q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HQ라는 가정?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 변수 이름을 비슷하게 짓고 싶어서 H로 시작하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HQ는 Q의 증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HPQ 그다음에 HP. 이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HPQ가 함수니까. 이 함수가 HP에 대한 어떤 함수값을 갖는지는 그 함수값을 갖는지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죠. HPQ, HP라는 것 자체가 함수값입니다. HP에 대한 함수 HPQ의 함수값은 HPQ, HP로 나타내면 되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게 Q죠. 이게 왜 Q에 속한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교재 2장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HPQ의 공역은 Q니까요. 그러면 이 함수의 함수값은 Q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Q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Q의 증명은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뭔가요? Q의 증명 자체가 아니라 R의 증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H, Q, R, 그 다음에 HQ.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Q이면 참이니까 Q이면 참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이 안 나온다고 했죠?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아요. Q이면 참이다라는 말은 좀 이해 불가능한 말이죠. 그게 아니라 Q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HQ를 통해서 우리는 Q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Q이면 R이다라는 조건문도 참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HQR라는 증명이 있으니까.
이것들의 바탕으로 우리는 R의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HQ라는 항은 Q에 속하고, 그리고 HQR라는 함수는 Q 화살표 R에 속해요. 그러면 이 함수값 전체는 당연히 공역에 속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공역은 HQR의 공역이니까 R에 속해야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R의 증명을 이와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조건문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은 다 설명했는데, 원래는 제가 동등까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건문만 얘기해도 벌써 40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40분이 거의 됐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긍정 논법, 모더스 포넨스란 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이건 자주 나옵니다. P다가 참이고, P이면 Q이다도 참이면 Q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와 조건문 PQ의 증명을 우리가 각각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명제 Q의 증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함의의 제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의 이름은 긍정 논법입니다. 이건 라틴어로 모더스 포넨스라고 해요. 영어 문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모더스 포넨스. 말 그대로 그냥 모더스 포넨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얘기해야겠구나. 이거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꼭 수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수학 바깥에서, 가령 뉴스 기사나 언론이라든가 뭐 다른 매체에서도 좀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란 말을 아시면 좋은데, 충분 조건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요. 가령 조건문 PQ에서 P는 Q가 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예요. 뭔 뜻이냐면 P가 만약 참이면 Q도 그냥 바로 참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추론 규칙 중 함의의 제거 규칙 긍정 논법에서 설명한 거랑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P가 참이면 Q도 참이죠? 그러니까 P는 Q가 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P가 참이라는 것은 Q가 참이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Q는 P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P가 참이기 위해선 Q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상하네. P가 참이라면 Q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 즉, 뭔 뜻이냐면 Q가 참이지 않고서 P가 참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가 참이 아니면서 P가 참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Q는 P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Q일 때만 P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이건 영어 표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P only if Q. Q일 때만 P이다. 이 표현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상생활에서의 의미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P only if Q를 P이면 Q이다로 이해하는 이 방식, 이 해석이 일상생활에서의 그 조건문 쓰임과 일치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고, 역이대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왔던 용어들인데, 이게 없어졌을 거예요. 다 남아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역은 지금도 가르칠 거예요. 역은 하도 좀 자주 나오는 용어다 보니까. 근데 이랑 대우는 글쎄요. 솔직히 이는 잘 안 쓰는 말이고, 대우는 그래도 나오죠. 역이랑 대우 지금도 배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만 빠졌나? 약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수학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든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거니 더 이상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방금 한 말이 정확하게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있을 때 역은 뭐냐면 그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이 됐고 가정은 결론이 됐죠.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둘을 매우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이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럼 Q이면 P이다도 참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조건문의 역이라는 표현으로 이 Q이면 P이다를 가리킬 수 있고요. 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뭐였더라? 영어로 이게 저는 이게 헷갈려요. conversion이 여기고요. inversion은 이입니다. 근데 inverse function은 이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inversion이 이입니다. 여기 아니고요. 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서 가정을 부정하면 P의 부정이 나오고 그리고 Q의 부정을 구하면 not Q가 나오죠. 그래서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라는 게 원래 조건문의 이라고 부릅니다. 대우는 조건문에 있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다음 그것의 위치를 서로 바꿔줘요. 그래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자, 이 대우는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원래의 조건문과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배우셨을 것 같아요. 안 배웠는지 배웠는지 그것도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동등합니다. 그래서 뭔 뜻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 차불휘는 늦게 잔다. 이것의 대우가 뭐냐면 늦게 잔다가 결론이었죠? 차불휘가 늦게 잠을 자지 않으면 차불휘는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 차불휘는 늦게 잔다는 조건문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참이라고 가정할게요. 늦게 일어나면 늦게 잔다. 차불휘가 늦게 일어나면서 차불휘가 늦게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합니다. 이거는 아마 연습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다루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진짜 자정에 영상 찍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뭔가 머리가 진짜 평소보다 좀 잘 작동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P면 Q이다라는 게 참일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동등은 안 배웠는데 근데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잠깐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정리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이름을 안 붙였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거죠. PQ가 명제일 때 그리고 조건문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 주위에 괄호가 쳐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은 무엇과 논리적으로 동등하냐면 제가 잘못 썼네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두뇌 회전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not 괄호 전체는 어떻게 써줘야 어떻게 이름에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걸 어떻게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리고 그럴 때에만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다.
이 명제와 동등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한 게 지금 이 명제입니다.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볼까 하는데, 원래는 제가 영상을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동등의 도입 규칙도 설명하게 되네요. if int로. 두 가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뭘 보여줘야 하냐면, 첫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화살표에 해당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조건문이 참임을 증명해야 돼요. 뭔 뜻이냐면, P면 Q이다가 참일 때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참임을 보여야 해요. 이거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고전 논리에서만 증명이 가능할 겁니다. 구성주의 논리만 이용해서는 지금 이 두 번째 목표는 아마 달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 구성주의 논리와 고전 논리 차이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고전 논리에서는 그 배중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언제나 써요. 배중률 지금 인쇄하면 나오려나? 프린트 명령어 쓰고 그 다음에 EM이라고 쓰면 나오려나? 클래시컬이라는 이름 공간이 있어요. 이 이름 공간 안에 EM이라는 게 있는데, EM은 무슨 뜻이냐면 excluded middle, 그러니까 가운데를 배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로 이것을 배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를 배제함. 가운데가 뭐냐면, 그러니까 참과 거짓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지, 뭐 그 중간 같은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aw of excluded middle, 즉 이 가운데를 배제하는 법칙이란 것을 한자어로는 배중률이라고 불러요. 가운데를 배제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학자들은 배중률을 밥 먹듯이 써요. 근데 구성주의 수학자들이 아주 약간이 있습니다. 아주 약간이 있는데, 이분들은 배중률을 그냥 언제나 당연하듯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배중률이 증명하는 바는 뭐냐면, 정리였나? 이거 정리는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이 아래 나와 있는데, 이 증명은 이거 교재 12장쯤인가 그쯤에서 배우는데, 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증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는 지금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것만 보죠. 그러면 증명을 가려보겠습니다. 체크 명령 하고 at 기호를 써서 이거 전체의 유형 보고 싶은데, 모든이라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는 보편 양화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의존 함수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임을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라는 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임의의 명제에 대하여. 근데 구성주의 논리학자들이나 아니면 구성주의 수학자들은 이걸 정리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걸 정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린의 유형론 중 몇몇 공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공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구성주의 논리만 사용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중률은 정리이지만 그냥 공리라고 일단 생각해 두셔도 괜찮아요. 이 배중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번째 명제를 증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아직 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네요. 이중 부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교재 3장에서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예, 클래시컬 한번 쳐볼까요? DN, 더블 네게이션 이건요. 이중 부정을 린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쳤네요. 어쨌든 더블 잠시만요. 예, 네게이션 근데 안 나오나? 아, 안 나오네. 여기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P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에서부터 P의 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P는 참이 아니지 않다에서부터 P는 참임을 우리가 밝힐 수 있다는 게 고전 논리에선 가능합니다. 고전 논리에선 가능하고 대중률을 바탕으로 이 이중부정 제거 규칙을 제거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있으면 그걸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가 아닌 것이 아니다. 아, 그럼 P가 참이라는 얘기네. 라고 이해하는 거. 이거를 정리로서 같진 그러니까 린 라이브러리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주진 않나 봐요. 그러면 이걸 잠깐 자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컬 그러면 잠깐 섹션도 써볼까요? 아예 이름 공간 쓸게요. 네임스페이스 쓰고 클래시컬 이러면 1시간 거의 다 되겠는데 오늘 약간 지금 순서가 지금 정갈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을 갑자기 하고 있네요. 클래시컬 그리고 근데 어차피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설명할게요. 자, DNE라고 하는 것은 Double Negation Elimi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 제거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그냥 써 놓을게요. 이 증명 자체에서 지금 보셔야 할 게 이거 업서드 아닌가요?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는 지금 아래 나와 있는데 업서드 말이 안 된다는 거군요. 뭐가 말이 안 되냐? 여기 보시면 A가 명제이고 B는 지금 보시면 명제 꼭 명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명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일 수도 있고 명제가 아니라 다른 유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A이고 이고라고 저 화살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커링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아실 겁니다. 3장 연습 문제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A이면 그리고 A가 거짓이면 그러면 B라는 유형의 원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제 논리의 맥락에서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면 그냥 거기에서부터 아무 결론이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폭발 원리라고 하는 거죠. 폭발 원리. 폭발 원리가 근데 부정의 제거 규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네. 폭발 원리가 여기에는 지금 부정의 제거 규칙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부정의 제거 규칙 자체를 보시면 P와 P가 거짓임에서 모순이 도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짓의 제거 규칙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폭발 원리는 거짓의 제거 규칙이고 이것은 모순에서 임의의 명제가 도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제거 규칙 자체는
뭐 이름이 따로 붙어 있진 않네요. 그렇고 업서드는 그래서 그냥 폴스 윌림이랑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폴스라는 명제에서부터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폴스 윌림이 알려준 바고, 업서드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부정의 제거 규칙이랑 모순 제거 규칙을 결합한 겁니다. 업서드라는 것 자체가. 업서드는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터무니없다. 이 터무니없음이라는 것은 부정의 제거 규칙이랑 그다음에 모순 제거 규칙을 결합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업서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P를 증명할 때 지금 H랑 HMP가 서로 말이 안 된다. 즉 P가 거짓임이 참인 동시에 P가 거짓임이 거짓일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무 명제나 도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규칙이 업서드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업서드가 여기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명도 설명드려야 할까요? 아마 지금 멘티분들이 이 내용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P가 아님이 아니라는 이중부정이 H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목표는 P의 증명입니다. 또는의 제곱 규칙이 나와 있죠. 논리합의 제곱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경우 나누기였어요. 경우를 나눠서 증명하는 거였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EMP라고 나와 있어요. EMP가 뭔 뜻이냐면 P는 참이거나 P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P가 참인 경우예요. P가 참. 두 번째 경우는 P가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이 EMP라는 증명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EMP가 증명하는 바는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란 뜻이니까. 첫 번째 나온 명제는 P가 참이라는 거니까 P 참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P가 거짓이라는 내용이니까 P 거짓인 경우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두 가지 경우별로 증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P가 참임을 가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거는 P가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P가 참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P가 참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P의 원소 하나 대면 되죠? 근데 이미 있잖아요. HP. 그래서 HP를 쓴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 이 함수 보세요. 이 함수 자체는 항등 함수죠. 그렇죠? P에 대한 항등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써도 되냐면 그냥 id라는 걸 써도 돼요. id는 뭐였나요? 여기요. id 뭐였지? id 뭐였더라? id라는 함수 자체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잠깐만요. id는 항등 함수잖아요. 근데 그것의 유형이 뭐냐?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알파라는 어떤 유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암시적으로 주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알파에서 알파로의 함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지금 세개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개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절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러니까 되죠? 예, 되죠? 나오고 있습니다. id라는 함수의 유형을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에 나온 거와 같죠? 그러니까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한 게 맞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뭐 항등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뭐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다음. 자, P가 거짓인 경우를 가정해야 하니까 HNP, not P 라는 증명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게 뭐냐면 P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P가 거짓인 동시에 잠시만요. 증명 목표가 왜 이렇게 나오지? 자, P가 거짓인 동시에 P가 거짓임이 거짓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H랑 HNP는 지금 모순을 일으켜요. 모순을 일으키니까 이를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서드라는 규칙을 사용한 거예요.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업서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 제거 규칙이랑 모순 제거 규칙을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제거 규칙을 쓴 다음에 모순 제거 규칙을 써도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쓰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괄호가 빠졌나요? 예, 괄호가 빠졌네요. 폴스 일림을 쓴 다음에는 아마 제 생각으로 폴스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폴스 이름 일림 어떻게 썼더라? 참, 제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H 지금 순서가 반대여야 돼요. H 쓰고 HMP 써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게 좀 헷갈렸어요. 업서드 대신에 그냥 폴스 일림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항의 순서가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의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항을 그러니까 집어넣는 항 자체가 바뀌어요. 아까는 두 가지 인수를 연속해서 집어넣는 건데 지금 하나의 인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인수 안에 h라는 함수가 hmp라는 입력값을 받은 거고요.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바가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폴스 일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폴스 일림을 쓰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거는 거짓 명제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H 보세요, H. 이 생각하셔야 돼요. H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정의 정의 자체가 not P이면 false이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H의 부정의 정의에 의해서 H라는 함수는 조건문의 증명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조건문의 증명이냐면 P가 거짓이면 모순이 도출된다는 그런 조건문의 증명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문에다가 정의역 원소를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공역 원소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을 얻어냈죠. 그 함수값은 H의 공역에 속해야죠. 그 공역은 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금 다 섞어서 증명을 작성하고 있어요. 이게 멘티님들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중 부정이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해야 하는 게 오른쪽에 나온 거죠. 이 명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문을 증명해야 하니까 우선 첫째로 저는 위아래 똑같이 괄호를 좀 쳐주고 싶어요. 몇 번이라는 걸 쓸 거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첫 번째에 들어가야 하는 건 제 기억으로 HPQ였고 그 다음에는 H not P not Q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써주시면 좋아요. 내가 뭘 증명하는지 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걸 써주시면 되고 첫 번째 경우에선 지금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뭐냐면
P는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저는 풀이해요.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하려면 부정의 도입 규칙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 부정의 정의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부정 자체를 이렇게 정의해요. 가령 P의 부정은 P가 참이면 모순이 도출된다. 거짓이 도출된다. 와 같은 조건문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는 사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P이면서 Q가 거짓이면 그러면 모순이 도출된다. 거짓이 도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괄호를 좀 더 쳐줘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이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그리고 이거의 다른 형태로도 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편의를 위한 구문입니다. show from이라는 구문이 있는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것에 속하는 항을 뒤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썼던 식이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식이랑 그 전에 썼던 식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랑 이후랑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바꿔주는 거예요. show from이라는 구문은 린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봤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형 주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걸 쓴 거는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가니까 그렇죠. 괄호는 또 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hp 쓰고 not q 쓰고 p and not q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모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모순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보니까 지금 보시면 P가 참이죠. P면 Q이다 참이죠? 그럼 따라서 Q가 참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HQ, Q의 증명, 그 다음에 HPQ, HP. HP가 없나? 잠깐만요. HP가 없네요. 근데 HP가 없지만 HP는 뭐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and, left, HP, NQ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and left라는 걸 쓰기가 귀찮으면 그냥 더 간단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HP, NQ라는 것 뒤에 점 1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HPNQ라는 연원의 증명에서 첫 번째 명제의 증명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1시 11분이네요. 지금 제가 많이 피곤한데 이 설명 끝날 때까지는 얘기할게요. Q의 증명을 얻어냈어요. 이걸 바탕으로 뭘 알 수 있냐? 이걸 알 수 있죠. 첫째, 설명을 위해서 have 구문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HNQ라는 걸 쓸 거고 이거는 Q가 거짓이라는 명제의 증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얻어내냐? HPNQ.2 .2라고 쓰면 주어져 있는 연원 증명의 그 연원의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주어져 있는 연원 증명에서부터 그 연원의 두 번째 명제를 증명하는 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2가 해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Q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냈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모순이죠. 이거는 부정의 제거 규칙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HNQ는요. Q이면
거짓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정의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false라는 거짓 명제의 증명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HNQ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쓰면 되나요? HQ 쓰면 되죠. 이게 부정의 제거 규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어요. 우리가 뭘 증명하는지 다시 볼까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증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때 고전 논리의 공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전 논리 중에서 대중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P면 Q이다 이죠. 그럼 뭐 해야 하나요? 조건문 증명하기 위해선 함수 추상화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HP 쓰고 그 다음에 P라는 가정을 도입할 거예요. 그렇고 그럼 여기서 이제 Q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아이고 마이크를 자 건드렸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 이중부정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왠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는 방법도 있는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중부정을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어차피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저는 그거 안 쓰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Q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경우를 나눌 겁니다. Q는 참이거나 거짓일 거예요. 단 고전 논리 공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만. 구성주의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배중률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배중률이라는 것 자체를 정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아무 명제에 대해서나 맨 첫 줄에 나온 것처럼 그 명제가 참이거나 그 명제가 거짓임을 우리가 항상 이미 이 선언이 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요. 구성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일단 고전 논리 관점에서 이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첫째로 또는의 제거 규칙을 사용할 거예요. 논리합의 제거 규칙이죠. 그 다음에 EMQ 쓸 겁니다. 이거는 Q가 참이거나 EMP가 아니라 EMQ, Q가 거짓이다 라는 명제의 증명인데 지금 보시면 EM이라는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공간을 열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름 공간 여는 건데 이름 공간 여는 방법이 두 가지죠. 오픈을 쓰거나 아니면 네임스페이스를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오픈을 쓸게요. 이렇게. 아니면 이름 공간 쓸까요? 뭐 그게 그건데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오픈만 쓰면 아래 나와 있는 이 정리 이름에 그 이름 공간이 추가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름 공간 쓰고 이름 공간 닫고 했고 그다음에 두 가지 경우를 나눠야 하니까 이렇게 밑줄을 두 가지 친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Q가 참인 경우에 Q를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Q이면 Q이다잖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죠? 한번 보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아무 함수나 하나 보이면 되는데 그중 가장 간단한 게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를 보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증명해보죠. 그냥 증명하면 돼요. HQ, 그 다음에 H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Q죠. 근데 우리는 이미 Q의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HQ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그냥 항등 함수잖아요. 정의역 원소를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id라고 썼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 상태로 놓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명제죠. Q가 거짓이면 Q가 참임을 보여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Q가 거짓인데 어떻게 Q가 참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마 여기 있다고 봐야겠죠. 어디? HNP, NQ. 저기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어요. HNQ 쓰고 NQ 쓴 다음에 우리가 가정해서 이 가정을 바탕으로 증명해야 하는 게 Q예요. Q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뭔지가 중요한데 show 한 번 더 쓸까요? show Q from 쓰고 지금 보시면 들여쓰기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제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건 HP랑 HNQ를 결합하는 거예요. 연원으로 결합할 겁니다. 그래서 HP, NQ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보이고 싶은 바는 뭐냐면 P 그리고 NQ예요. 이것의 증명은 AND의 도입 규칙을 이용해서 할 수 있죠. AND 인트로 HP, NQ 이렇게 HP, HNQ 그러니까 두 가지 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명제의 연원을 증명한 겁니다. 두 명제의 연원을 증명했어요. 한번 보세요. HNP-NQ랑 HP-NQ를 보세요. P면 P이고 Q가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P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래서는 P이고 Q는 거짓이라면서요. 그러니까 HNPNQ라는 것과 HPNQ라는 것은 지금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업서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폴스 일림을 쓰셔도 돼요.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폴스 일림이 좋아요. 이걸 쓸게요. 이거 쓰고 그다음에 HNP, NQ 쓰고 HP, NQ 쓰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했죠? 증명 이렇게 끝납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하자면 이거 전체가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HNP-NQ에 HPNQ를 집어넣으면 거짓 명제의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의 제거 규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한 번 더 쓰면 HNP-NQ라는 증명항이 입증하는 바가 뭐냐면 P 그리고 NQ일 때, 그러니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 모순이 도출된다는 조건문입니다. 모순이 나온다는 조건문인 거예요. 그게 HNP, NQ가 증명한 바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짓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냈고 그걸 바탕으로 폭발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폭발 원리가 거짓의 제거 규칙이었죠. 그 규칙에 따르면 이 거짓 명제의 증명에서부터 아무 명제의 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Q를 증명한 거죠. 여기 있죠? show Q from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Q의 증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폭발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건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고전 논리에서 조건문 PQ라는 것은 다시 말해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다. 그리고 아마 철학 전공자들은 무엇 할 수 없다는 표현 자체를 좀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개연성에 관한 표현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면 그 철학에서는 필연성과 유연성인가? 하는 그 개념들을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는 뭐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할 수 있다는 표현 없이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겠죠?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이게 P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논리적으로 동등하다고 명제 논리는 보는데,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짜 이 영상을 끝낼게요. 1시간 20분씩이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형식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적 조건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조건문이랑 정말 같은지 약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은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그게 뭐 수긍 가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셨을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서 이 정리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이거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근거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측은 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의 인상 정도로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리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리 자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당연히 참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은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차불휘가 지금 OBS를 끄면 이 방송 끊긴다 라는 조건문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제가 이 방송 껐어요. OBS를 껐어요. OBS를 껐는데 치지직 방송이 안 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건문을 얘기해 볼게요. 저도 지금 조건문이 기억이 안 나요. 차불휘가 OBS를 끄면 이 치지직 방송은 끝이 난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번 꺼봤습니다. OBS를 껐어요. 방송을 끄려고 OBS를 껐는데 OBS는 방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OBS를 껐는데 근데 치지직 방송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문이 거짓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차불휘가 OBS를 끄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차불휘가 OBS를 껐는데도 치지직 방송이 켜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치지직 방송이 그대로 남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불휘가 OBS를 끄면 치지직 방송도 꺼져야죠? 차불휘가 OBS를 끄면서 치지직 방송이 계속될 수는 없죠. 계속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정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11년 전에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맨 처음에는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로 기억해요. 즉, 조건문의 정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랑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지금도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꽤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수긍이 잘 안 가실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이제 저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함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연습 문제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고전 논리를 사용하면 원래 조건문이랑 그 조건문의 대우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동등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새벽이 지나고 나서 자, 일어난 다음에 밥 먹고 방송을 또 하면서 동등의 도입 규칙과 제곱 규칙을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쯤에는 영상이 다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은 동등에 대한 도입 규칙과 제곱 규칙을 다 배우신 다음에 이 대우 명제가 원래 조건문이랑 논리적으로 동등함을 한번 증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장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와 있으면 그거 푸시면 돼요. 뭐 더 긴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 해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